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타트업 랩과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한 콜라보 프로젝트 박기란 변리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뭐 요새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돈은 원래 항상 뭐 벌어야죠. 역시 이렇게 가진 자의 여유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인데 그렇게 돈을 잘 버는 박기란 변리사님의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오늘은 좀 저희가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먼저 변리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기란 변리사님의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지금 법인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신 겁니다. 그렇죠? 뭐 많다기보다는요, 그냥 뭐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 너무 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본인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처음에 언제 그럼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2014년 제가 1인 사업자로 계속 시작해가지고요. 직원분은 이제 한 2분 정도 고용하고 1년 정도 하다가 좀 힘들다.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외롭다. 약간 이게 뭔가 혼자. 외로움 잘 안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외로웠어요. 그때 좀 뭔가 혼자 경영한다는 게 이제 외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업자를 2015년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명이 공동사업체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이제 공동사업자 형태로 네. 둘이 운영하고 있고, 수익 배분은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는 뭐 엠빵인 거죠. 역시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의 약간 절대 진리죠. 엠빵이다. 어딜 가서나.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일하고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거기서의 뭔가 기여도를 구분하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고 가자. 네, 이거는 그렇죠. 뭐 하나하나 나누려면은 나누는 게 일인데 그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사실 맞지 않냐. 되게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인, 알 수 없는. 그래도 지금 15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렇게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두 분의 신뢰관계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갈 데가 없다.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이제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15년에서 현재 2020년 1월까지 성장하신 거네요. 또 직원이 지금은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한 8명 정도. 8명? 와. 꾸준히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꾸준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이제 공동 사업자로 바뀌었을 때 혹시 어떤 특이점, 장단점,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어쨌든 동업 파트너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공동 사업자 시작한 게 아니라 저 혼자 하다가 이제 들어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뭐 계약이나 뭔가를 할 때마다 이제 2명이 계속 같이 이렇게 같이 서명을 하고 같이 뭔가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점. 뭐 예를 들면 뭐 대출을 실행할 때도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공동 사업자랑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대출을 실행할 때 공동 사업자 두 분 모두의 신용 조회를 다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처음에 주 사업자였기 때문에 제 명의로 이제 사업자 통장도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엮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친구가 뭔가 다른 사업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 통장을 써야 되니까 또 이제 저한테 확인을 받는 절차가 또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 1인에서 공동 사업자가 들어오면 처음에 관할세무서에 이제 신고하는 동시에 손익 배분 비율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때 실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변리사님처럼 뭐 엠빵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역할과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7대3, 6대4, 뭐 최대 9대1까지도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신고에 맞게 개개인들 사업자 단위 기준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이 정산되지만 이익을 이제 나누는 방식은 각각 약정에 따른 손익 배분 비율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매번 신고할 때마다 엄청난 세금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건 아닌데요. 생각보다 제가 뭐 좀 많이 내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무 신고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일이 2배까지는 아닌데 좀 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도 좀 더 청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혼자였으면은 뭐 하나만 될 거를 뭐 0.5배 뭐 이렇게 청구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매출이 크다 보면 아시겠지만 성실사업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변리사님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성실사업자이신 거고, 근데 그 성실사업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업자 기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두 명이 각각 개인 사업자를 내면 두 명이 성실사업자가 아닌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두 분이 합치면 매출이 2배가 되면서 그렇죠. 성실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성실사업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은 행정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고, 그거에 맞게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리스크나 시간 투입에 따른 보상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1.5배라는 표현이 거기에 이제 압축적으로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기 네. 이게 그 접대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각각 했었으면은 각각 이제 접대비가 잡혀가지고 그렇죠.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합쳐지면 그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비용 처리 면에서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 부분이 제가 좀 제일 좀 마음 아팠던 부분이 아니었나. 아, 마음이 많이 아프시군요. 접대를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아, 접대를 제가 뭐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정리하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1년 기준으로 2,400만 원 플러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2개라면 각각 2,400만 원씩 접대비의 한도가 설정되고 거기에 매출에 다른 일정 비율이 적용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업자가 하나이다 보니까 완전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이신데, 법인 전환을 이제 고민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가 이제 세금을 내는 데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단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해야 된다는 게 좀 행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부분 때문에 어떤 뭐 법인으로 나가면은 좀 이게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각종 뭐 특허사무소도 이제 정부 사업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영업을 할 때라든지 법인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좀 더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만이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이렇게 좀 큰 사업을 하려면은 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 세 가지 고민 때문에 지금 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지금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저 고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이제 세금 문제가 있는데, 세금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라는 이제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신고하는, 그때 이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적용 세율을 감안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법인에 비해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이제 개인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최대 5억 초과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비해 법인은 2억 이하까지는 10%,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3천억 초과에 대해서는 25%로 최대 세율 42%의 개인 사업자보다 확실히 세율도 당연히 낮고요. 그 세율을 커버하는 이익의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로 세금을 낸다면 5억 초과부터는 42%인데 그 5억 구간이라는 건 법인 입장에서는 20% 구간이거든요. 세율이 이제 2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먼저 내고 그 남은 뭐 잉여금을 배당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월급으로 책정돼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2번 과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중과세라면 개인 사업자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세금만으로 따지면 법인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금 변리사님 말씀처럼 내가 만약에 법인만 뭐 가능한 입찰권이 있다, 법인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도의 재고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 사업적인 부분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투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번 돈을 가지고 나는 월급을 많이 가져갈 그렇게 니즈가 없는데, 바로 이제 변리사님 같은 분이죠. 집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뭐 세금만 많이 떼고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싫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을 고용하고 싶은데 직원을 고용하기 이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부터 왕창 떼고 남은 돈 가지고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반면에 법인은 내가 가져가는 월급은 좀 작게 주기더라도 내 스스로 그걸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등기 임원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고, 나는 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가져가고 세금을 덜 내고 남은 잉여금으로 직원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거나 이러한 재투자의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당장은 내는 돈이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은 거죠. 잉여자금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법인 전환의 이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법인 전환의 방법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신 건데, 우선은 방법 여부를 떠나서 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것도 좀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고민하고 계시는. 이게 또 생각보다 또 아까 그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다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 그 사이에 이제 걸렸던 것들이 법인이라는 새로운 명의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계약의 갱신.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개인 사업자 이름으로 뭐 다른 정부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게 연속성을 이제 인정해 줄 것인지 뭐 그런 여부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를 이제 위임을 해주신 고객들이 있는데 그분께 새로 다 법인명으로 또 위임을 또 이제 전환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하려면 미리 매를 맞아야 되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다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전환을 이런 그 전략을 세우다가 그냥 하지 말까 뭐 이런 고민도 잠깐 뭐 들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의 레퍼런스와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인으로 한 번에 전환하는 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이제 소요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는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 양수도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물 출자로 인한 방법. 사실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인격을 아예 전환하는 방식인 거죠. 사업 양수도 방식 또는 현물 출자 방식.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명의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특허권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법인의 명의로 전환될 때 거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비용을 이연시켜주는 제도에 사실 그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은 유지하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그냥 법인이 개인 사업자에게 그 부동산을 산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개인 사업자 본인인 거죠. 사업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속 영위를 할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데 명의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 전환에 대한 과세 이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양수도인데, 보통은 이제 개인 사업자의 여러 사업이 있으면 특정 사업만 양수도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합친 포괄사업 양수도라는 방식으로 법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가세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포괄사업 양수도 때는 이제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 단위로 쪼개서 뭔가 거래를 할 때는 그 거래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환급받는 추가적인 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법인을 따로 세우고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다가 개인 사업자의 계약이 종료되면 다 법인으로 갱신합니다. 계약을 여기다 쌓는 거죠. 여기에 재고가 있다. 그럼 다 재고를 소진하는 거죠. 이 개인 사업자로. 그 다음에 신규 재고 매입은 번 돈 또는 자본금으로 법인을 통해 이제 매입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죠. 사실 이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데, 문제는 아까 변리사님 고민처럼 그러면 과거의 레퍼런스를 이을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변리업의 또 특수성인데 저희가 이제 이중 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인으로 변리사업을 영위하는데 법인이 되면은 또 법인에서 또 변리사로서 이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두 개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양쪽에 취업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협회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시기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또는 이제 자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결정을 하고 그 기한 내로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비즈니스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또 담겨요, 일들이.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끊기가 어려워서 딱 결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연초에 하는 게 좀 좋다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뭐 그냥 그게 뭐 기운이 좋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연초에 몰리니까 또 올해는 경자년이니까요. 2020년 또 새로운 기운을 받고 별리 사업도 잘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인을 전환하면서 또 궁금증이 있으면 다시 또 제가 게스트로 이제 좀 찾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와 스타트업 랩이 함께하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